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중요한 사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늘 시작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쌍심지도 올 한 해 더 많이 뛰고 살피며 시청자의 눈으로 바꿔야 할 것, 고쳐야 할 것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새해 첫 소식은 프로축구 이야기입니다. 고양시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이 연맹 탈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어린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의 프로축구단과 유소년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몇몇 어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에서 단 2승만을 거두는 처참한 성적을 낸 고양 자이크로 FC. 지난 2013년 K리그 챌린지 출범 이후 주로 중하위권에 머물며 부진한 성적을 이어오다 결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탈퇴 수순을 밟게 됐다. 아쉬운 시즌 성적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양 자이크로 FC가 보조금 부정 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양 자이크로 FC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자체 검사에서 고양 자이크로 FC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란에 따른 후폭풍은 고양 자이크로 FC의 관계자 및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에 소속된 유소년팀 선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성인팀은 완전히 분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팀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부모로서 좀 착잡하죠. 고양 자이크로 FC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며 프로구단 유소년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해 프로축구 및 유소년 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로 정산한 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며 올해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이 영향은 고스란히 유소년 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고양시를 지역 연고를 하는 팀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다 차단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전까지 고양 자이크로 FC 유소년 팀은 체계적인 운영으로 재능 있는 축구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있었고, 특히 학생들 중에는 고양 자이크로 FC 유소년 팀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어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고양시까지 전학을 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 지도자 선생님이나 또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정말 아이들, 특히 아이들이 인성적으로나 이런 어떤 교육 쪽이나 굉장히 잘 돼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런 유소년 팀의 호평과 달리 고양 자이크로 FC는 소속 선수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고양 자이크로 FC가 프로구단에서 탈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대회 때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아이들끼리 좀 돌아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저 친구들이 또 나중에 프로에 가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양 자이크로 FC가 계속되는 부진과 보조금 부정 횡령 사건 등에 휘말리면서 결국 프로축구연맹 탈퇴라는 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팀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스튜디오에 스포츠뉴스 김현애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양 자이크로 FC라는 이름이 일부 축구 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낯선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고양의 하이 FC인가요? 네. 이런 이름의 팀도 있었는데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 팀이 사실은 과거에 내셔널 리그죠. 이제 실업 축구 당시에 김포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안산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했던 팀인데 예.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9월에 고양시하고 이제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명을 고양 하이 FC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K리그 2부 리그죠. K리그 이제 챌린지가 출범을 하면서 함께 이제 고양시 연고로 이제 프로화를 선언하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1월에 네이밍 스폰서라고 하죠. 이제 그 기업과 함께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고양 자이크로 FC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팀이 그 동안도 굉장히 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네. 뭐 부분부터 해서 뭐 중남미에 가서 좀 뭐 전지 훈련이 아니라 선교 활동을 했다 이런 논란까지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러한 논란은 축구 팬들만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관계된 고양시나 아니면 프로축구 연맹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축구 팬들이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진정서를 많이 넣기도 했고 해서 이제 경고 조치까지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프로 팀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부로부터도 이제 그 경고 조치를 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탈퇴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기간에 발생했던 문제라면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고양 자이크로 FC가 실력이 최하위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2016년 9월 달에 대구와의 경기에서 패했는데 그러면서 리그 24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정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축구 역사상 이제 최다 무승 이제 기록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실력이 좀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팀이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잖아요. 네, 예. 하지만 이 팀은 이제 뭐 실력 외적으로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2016년 10월이죠. 10월에는 고양 자이크로의 재무이사 등이 이제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정부 보조금을 횡령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제 뭐 횡령을 하거나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2016년 시즌을 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를 떠나겠다라고 또 이제 밝혀서 더 많은 이제 논란을 키우기도 했었죠. 네이밍 스폰서가 붙었다면 그 당시에 그 자이크루라는 스포츠용품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 업체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을 텐데 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팀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뭐 네이밍 스폰서를 받았지만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이크로라는 그 업체가 모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제 따오고 네. 이제 그 스폰서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뭐 큰 돈의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기업도 없고 이제 모기업도 없는 뭐 시도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네. 이제 고양시 역시도 약간 이 상황을 많이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시가 뭐 이 고양 자이크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 농구라든가 그다음에 프로야구 2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 팀을 유치를 많이 했는데 스스로 창단한 팀은 단 한 팀도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팀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만큼 뭐 자생적으로 좀 팀을 길러내겠다라는 좀 의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의 기본 연봉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적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이제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프로의 경력도 없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라는 게 관중을 이제 동원해서 이제 그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관중이 뭐 한 100여 명 남짓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뭐 프로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한 정도였죠. 그래서 평균 관중이 1000명이 채 안 되는 구단은 K리그를 통틀어서 이 고양 자이크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과연 그러면 재정적인 상황이 어땠을길래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어쨌든 자이크로라는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양시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앞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났다라는 건 그 보조금이라는 것이 정부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프로축구 연맹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보조금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많이 이렇게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축구 팀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1년에 뭐 4, 5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돈이 그렇게 뭐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조금에 손을 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돈인데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성인 선수를 먼저 연봉을 좀 챙겨주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급한 불을 먼저 끄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팀의 그런 균형이 다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갖고 사실상 돌려막기를 한 셈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문제점을 캐치한 시점과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 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최초에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난 시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최초에 이제 문제점이 드러난 게 2016년 좀 초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지금 고양 자이크로가 제대로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아예 이제 그 보조금 지급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예 팀의 운영 자체가 이제 올스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왜 주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취미로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입이 막대한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 토토 측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우리가 이 수익을 가지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뭐 프로축구 연맹이라던가 아니면 뭐 KBO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배분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각 구단별로 나눠주면서 이 돈은 꼭 유소년 선수 육성에만 써라라고 해서 이제 그 명목으로 주는 건데 네. 그 돈을 정말 엄격하게 써야 돼요. 왜냐면 그 돈은 정말 뭐 구단의 이제 선수단 이동에 쓰이는 뭐 버스라던가 아니면 뭐 코치의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정말 순수하게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돈이고 그 돈은 정말 그 딱 통장에다가 딱 그 계좌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정말 투명하게 써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돈을 한 4억 정도를 이제 그 다른 곳에 이제 이 팀에서 쓴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팀이 그냥 우리는 해체하고 나갈게요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부당으로 쓴 4억 원을 이제 다시 이제 줘야 되거든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리그를 탈퇴하고 우리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식의 행동은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자이크로 FC 산하에 유소년 팀이 3개가 있죠. 네. 나이대별로 12세, 15세, 18세 이렇게 네. 나이대별로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의 소속이라든가 앞으로의 뭐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프로팀 산하에 있는 이제 유소년 팀들은 이제 프로팀이 결국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지금 유소년 그 지원금 명목의 그 보조금을 뭐 다 횡령을 했기 때문에 이 유소년 팀들은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회비를 걷어서 이제 그 뭐 대회에 참가하고 훈련비를 대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유소년 팀들은 이 고양 자이크로 성인 팀이 이제 리그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해체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정도로 전혀 구단과의 이제 그런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지금 유소년 팀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축구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팀 산하가 아니라 일반 클럽 팀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중등 리그와 고등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인 만드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학부형들이 2주 만에 다 마무리를 해서 지금 등록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즌부터는 우리가 고양 자이크로의 유소년 팀이 아니라 일반 클럽 팀으로 이제 대회에 나가겠다. 우리는 계속 축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유소년 팀 그 프로의 유소년 팀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기존의 어떤 감독과 코치 이런 그 지도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치들 역시도 계속 월급이 지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학부형들과 함께 조금 힘을 내서 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자세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같이 뭐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고양 자이크로 FC는 그동안 경영 문제와 또 종교적인 다툼
또 구단과 선수, 팬들 간의 소통 부재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어쩌면 연맹 탈퇴는 시간 문제였을 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지만 고양 자이크로 FC 유소년 팀 선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재정 지원이 전무하고 소속된 구단이 프로축구 연맹에서 탈퇴를 예정하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유소년 팀 선수들의 꿈을 꺾기는 어려운 모습이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유소년 팀은 여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지난달 개최됐던 한 축구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 아이한테 이런 상황이 닥친 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열정, 꿈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는다는 데서 굉장히 좀 화도 나요, 사실. 고양 자이크로 FC가 프로에서 탈퇴하면 유소년 팀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운동 특성상 지원금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현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이 프로팀을 믿고 유소년 팀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향일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나 뭐 이런 데서 예산적인 지원 같은 거라든가 아이들의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동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연습해도 최고가 되기 어려운 요즘. 미래를 짊어질 축구 유망주들이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운동장을 마음껏 뛰면서 공을 찰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네, 기자님.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알고 있는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 축구 팀을 거쳐서 고등학교에서 프로 축구로 입단하거나 아니면 네. 대학교를 거쳐서 입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프로 축구 산하의 유스 팀에서 프로 축구단으로 이렇게 입단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는 우리도 좀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프로팀, 이제 그 성인 프로팀을 운영을 하려면 그 밑에 산하 유소년 팀을 다 만들어야 이제 프로로서 이제 허가를 내주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양 자이크로 FC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소년 팀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팀에서 잘 키운 이제 어린 선수를 우선 지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선수들은 이제 우리 성인 팀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우선 지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선수들이 꼭 이제 학교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팀에서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 팀에 이제 그 볼 스태프라고 해서 이제 그 성인팀 경기를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볼보이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가 크면은 저 팀에서 이 팀에서 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막 꿈을 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뛰었던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성인으로 데뷔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이크로 FC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경기 북부 쪽에 있는 유일한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프로 축구 팀이었는데 해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과연 그러면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그럴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선수들이 지난 이제 11월이었죠. 경기도 대회에서 이제 중학교 선수들이 이제 한번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네. 경기도권에서는 굉장히 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금속배와 예산 군수기 전국 축구 대회에서도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오랫동안 발맞춰 온 팀에서 함께 하는 게 어린 선수들이 이제 실력 향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 선수들이 이제 정말 뭐 실력이 좋다고 해서 뭐 다른 팀으로 뭐 몇몇만 스카웃이 된다고 해서는 약간 좀 적응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팀이 뭐 해산을 해서
뭐 몇 명만 살아남는다고 뭐 그 선수들이 뭐 꼭 성공을 할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유스팀에 대한 운명, 이 선수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연맹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전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은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 지금 유소년 팀들에 대한 보호가 왜냐면은 그 성인 팀이 프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소년 팀도 함께 같이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 팀들이 이제 그 프로 팀의 운영에서 이제 손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제 이 팀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은 앞으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쪽에서 더 많은 좀 지원을 해야 되고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사실 뭐 소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네, 그렇죠. 이제는 뭐 중등 연맹이라든가 고등 연맹이라든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있는 다른 연맹들이 이제 이런 팀들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고양 자이크로 FC의 기존에 있던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어떤 식의 이 사후 처리가 되는 건가요? 프로 스포츠라는 게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뭐 네. 4년 계약, 5년 계약 이렇게 하는데 이 팀은 항상 모든 선수들이 1년짜리 단기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숙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다시 이제 부름을 받을 경우에는 이 팀에 남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결국 이제 이 팀 해체를 선언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자유계약으로 풀린 거죠. 하지만 뭐 정말 이 전까지 해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하고 구단 직원들 역시도 다들 이제 또 팀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그냥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이제 선수와 구단 직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프로축구단 하나가 그냥 순식간에 소멸된 그런 셈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소멸이 됐다가 시즌을 다시 준비할 때는 다시 또 그 중에 몇몇이 모이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팀에 있던 선수들 중에 갈 곳이 없는 선수를 다시 이제 1년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멸시켰다가 모였다가 이런 식의 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곳이 없어진 유소년 팀들 같은 경우는 혹시 고양시에서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지금 유소년 선수들이 고양 자이크로 산하의 유소년 선수들이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뭐 고양 제일중학교라든가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고양시의 이제 엘리트 스포츠 육성 차원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유스팀이 이제 12세 팀, 15세 팀, 18세 팀이 이렇게 있는데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15세 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18세 팀이나 12세 팀들은 지금 거치가 정해진 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세 팀도 같이 뭐 법인화를 해서 이제 중등 리그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고 네. 18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소년 팀들이 결국은 개별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구책 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야 될까 하는 점과 그리고 이것이 혹시나 프로축구 산하의 유소년 팀들이 전체가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인지 아니면 이 자이크로 FC만 갖고 있는 문제점인지 그것도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을 뭐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은 본인들은 다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보조금까지 줬는데 횡령을 당한 상황인 거고 네. 프로축구 연맹은 이제 우리의 주관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팀은 우리가 아니라 고양 자이크로 팀의 유소년이었는데 해체가 됐으니 이걸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냐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학교 팀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고양시와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이제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프로 산하 유소년 팀들 중에 뭐 알게 모르게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고양 자이크로 FC였기 때문에 좀 터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 2부 리그를 만들 때 네. 팀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좀 자격 미달인 팀들을 많이 좀 받아줬거든요. 이제 그런 팀들이 고양 자이크로 FC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빠지게 된 충주 헌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팀들은 구단 운영에 대한 의지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뭐 재정적인 뭐 풍족도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팀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뭐 받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팀들을 제대로 이제 뭐 심사하지 않고 무자격 팀들을 받아준 프로축구 연맹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자격이 없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엄격한 좀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고양 자이크로 FC 사태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고양시 축구 팬들이 이번 일로 지역 연고팀에 대한 애정을 잃게 되면 자칫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일로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스포츠니어스 김현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축구단들이 유스팀을 운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재능 있는 선수를 찾아내 당장의 대회 성적보다는 착실한 기본기와 기술을 익히도록 해 장기적으로 프로 무대에 뛸 선수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 자이크로 FC 유스팀 선수들도 이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고 일부는 학교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에 박지성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차기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로축구 연맹에 그 해답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